네, 안녕하세요. 10장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10장 선발의 효과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9장 선발과 유전력을 배웠습니다. 9장 선발과 유전력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을 먼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요 용어가 나왔습니다. 1. 표현형과는 유전자형과 플러스 환경분산. 2. 표현형 분산은 유전자형 분산 플러스 환경분산. 차이점은 여기 분산입니다. 3. 유전자형 분산은 상가적 유전 분산, 우성 분산, 그리고 상위성 분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표시를 한다 그러면 유전자형 분산은 상가적 유전 분산, 우성 분산, 상위성 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적 유전 분산은 6종가의 차이에 의한 분산이라고 우리 수업을 했습니다. 자, 반복력. 같은 개체에 대한 두 개의 다른 기록 사이의 상관계수를 뭐라고 합니까? 복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력이 취하는 값의 범위는 0에서 1.0, 또 0에서 100%. 기본적으로 수학에 있어서는 제일 큰 단위가 1.0, 또 1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0에서 1.0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또는 0에서 50% 병목에 나타나고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앞 시간에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내용이 하나 알려져 있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전력이 취하는 값의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0 이것을 퍼센트로 표시하면 0에서 100%. 저도의 유전력 또는 유전력이 20% 이하일 때, 중도의 유전력이 40%일 때, 그리고 고도의 유전력이 40에서 50% 이상일 때는 고도의 유전력. 간단히 비교하면 기사 시험이라든가 복부 시험, 시험 그리고 가축의 생식과 관계가 있는 형질은 유전력이 기본적으로 높다, 낮다. 예, 생식과 관련, 번식 관련된 유전력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물체의 구조와 관계가 있는 형질은 유전력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 번식은 낮다. 구조와 관계가 높은 자, 유전력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경제 형질의 유전력의 추정치에서 보면 젖소 형질 중에서는 체형의 10에서 30%입니다. 번식 능력은 아까 높다고 했습니까? 낮다고 했습니까? 0에서 10%. 그리고 비유량은 20에서 30. 근데 유지율은 50에서 60%입니다. 그래서 유지율의 유전력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번식 능력은 있습니다. 고기수의 분만 관계같이 가축의 생식과 관계가 있는 형질, 유전력이 큰 경향이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기사 문제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을 쉬운 문제 쉽게 맞추는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축 경제 형질의 반복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력, 같은 개체에 대한 두 개의 다른 기록 사이의 상관계수로 반복력이 취하는 값의 범위는 0에서 0.0.
가축 경계 형질의 반복력은 한우의 생시 체중은 0.23, 젖소의 유지율은 0.42, 젖소의 분만 간격은 0.07, 돼지의 한배 새끼수 0.17, 반복력이 높은 것은 유지율, 낮은 것은 분만 간격, 생식 번식하면서 낮습니다. 유지율이 높은 것. 이와 같은 수치를 0.23, 0.42, 0.17, 0.17 기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충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장 선발과 유전력에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였습니다. 10장 선발의 효과 교과서 1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용어 선발 강도, 선발차를 표현형 표준편차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 계량량은 해당 형질의 유전력을 선발차로 곱한 것입니다. 7년 유전력은 뭡니까? 선발 반응 분자를 뭔가 누적 선발차로 나눈 것입니다. 자, 개체 선발은 유전력이 높은 형질의 계량에 효과적으로 개체 선발은 유전력이 높은 형질의 계량. 자, 후대 검정. 후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대 간격을 가장 길게 하는 선발 방법, 이런 정도는 쉬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자, 6종가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들의 평균 효과의 총화, 자꾸 본문에서 읽어보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 2, 3, 4, 5, 6 나온 것을 뒷장에서는 표로 가려놨습니다. 가려놓고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선발 유전적 계량량은 7년 유전력, 개체의 선발, 반복력, 육종가는 무엇인지 시험 문제에 가장 9장, 10장, 11장 중에서는 12장까지도 중요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발차와 선발 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차, 종축으로 선발된 개체의 평균을 X, 요걸 바라고 하고요. 하고, 모집단의 평균은 XP 표준 P를 하면, 관련돼서 한다고 하면, S, 요거는 선발차입니다. 선발차는 XX, 평균을 뭡니까? 모집단의 평균. 자, 기대 선발차, 그리고 유효 선발차, 절대 선발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차, 종축으로 선발된 개체의 평균은 XX나 하고, X라고 하면 X는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개체의 평균을 뭡니까? 기대 선발차, XX의 값을 계산할 때 선발된 개체에 대한 능력 측정치의 우선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한 선발차. 유효 선발차, X의 값을 계산할 때 능력 측정치의 가중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한 선발차. 절단형 선발은 계량하려고 하는 성질에 대한 어느 일정한 값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상의 개체는 전부 종축으로 선발하고 그 이하의 개체는 전부 도태하는 방법. 특정 범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개체는 선발하고 그냥 절단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태하는 방법을 절단형 선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발 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강도. 선발차를 표현형 표준표처럼 나눈 것입니다. 선발 강도 I는 뭐죠? 선발차. 자, 표현형 표준표처럼 나눈. 표현형 표준표처럼 나눈 값입니다. 선발차를 표현형 표준표처럼 나눈 값. 선발 강도는 표준화된 선발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발 강도, selection identity, I로 선발차
그 선발량도 표준화된 선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전적 계량량. 한 개의 형질에 대하여 개체 선발을 하는 경우 한 세대의 선발에 의하여 기대되는 유전적 계량량은 해당 형질의 유전력의 선발차를 곱하여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당 유전적 계량량은 연당 계량량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가축 계량의 면에서 볼 때 일정한 기간 내에 최대한으로 계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대당 계량량보다는 연당 세량량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선발의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선발의 효과를 크게 해야 기본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목적이 어찌 됩니까? 가치를 높이고 좋은 종축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선발에 의한 유전적 계량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차를 어떻게 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질의 유전력이 어떻게 합니까?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대 간격은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된다. 선발차는 크게, 유전력은 높게, 세대 간격은 짧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뭐 쉽게 맞추려고 중 또는 하등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차를 크게 한다. 세대 간격을 길게 하고 짧게 한다. 자, 선발시험과 실천 유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시험. 여러 세대에 걸쳐 선발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계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이나 가축을 가지고 많은 선발 시험이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현 유전력이란 선발 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추정한 유전력을 뭐라고요? 실현 유전력. 선발 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추정한 유전력, 실현 유전력입니다. 자, 그리고 H 헤리티지 유전력입니다. 유전력은 선발 시험에서 선발 반응입니다. 그것을 뭐로 나눠야 될까요? 누적 선발차로 나눈 겁니다. 누적 선발차. 그래서 시험에서는 선발 반응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발 반응은 누구니까 유전력에다가 누적 선발차를 곱한 것입니다. 예, 응용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0장 선발의 효과에서 이와 같이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발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 3. 다음 중 선발된 개체의 평균값을 계산할 때 선발된 개체에 대한 능력적 형식의 단순 통계로 이용하여 계산한 선발차는 자, 선발차를 표현형 표준표차로 나눈 값은 5. 표준화된 선발차가 할 수 있는 것은 6. 가축의 어느 형질에 대하여 선발을 실시한 결과 선발차는 200g이었다. 이 형질의 표현형 편차가 100g인 경우 선발감은 얼마인가? 7. 한의 어느 형질에 대한 선발차는 100g이었고 이 형질의 표준 편차는 200g이었다. 이 형질에 대한 선발 강도를 표시한 공식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이 선발 강도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보통 중 또는 뭐 상 정도가 그러니까 공식을 정도는 외워주시고요. 문제를 보시기 한 세대의 개체 선발에 의하여 기대되는 유전력 계량량의 이동치는 선발차에 무엇을 곱하면 추정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0, 5, 6, 7, 8, 9 풀이 선발에 의한 유전적 계량량을 구하고자 한다. 관계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다음 중 유전적 계량량의 이론치를 표시하는 것은 12. 한 세대의 개체 선발에 의하여 기대되는 유전적 계량량은 해당 형질의 유전력에 무엇을 곱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13. 다음 중 대지의 일당 정체량에 대한 선발차가 0.3kg이고 이 형질의 유전력이 0.2인 경우 기대되는 유전량의 계량량은 무엇인가? 14. 선발에 의한 유전적 계량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15. 한 형질에 대해 개체 선발을 할 때 기대되는 유전적 계량량은 다음과 같다. 이런 공식이다. 여기에서 선발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16. 유전적 계량량의 크기를 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7. 선발의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맞지 않은 것.
18. 선발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거리가 무슨. 19. 어느 형질에 대한 선발 시험에서 나타난 선발 반응은 1.0이었고 누적 선발차는 5.0이었다. 이 형질의 실현 유전력을 구하세요. 20. 선발 시험에서 나타난 선발 반응을 누적 선발차로 나누어 얻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산란계의 나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선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서 나타난 선발 반응은 2g이었고 누적 선발차는 4g이었다. 이 실험에서 나중의 실현 유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16, 17, 18, 19, 20, 21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10장 선발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 수업을 기출문제 정답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확인도 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 선발의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선발 방법 제10장에 대해서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